안녕, 뿌독 친구들. 뿌리 깊은 독해 이동재 선생님이야. 자, 이번 시간에는 분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혹시 너희들 지난주에 선비들이 화를 입은 사건 기억납니까? 뭐라고 했지? 그렇죠. 사라고 했어. 사화. 자, 4차례의 사화로 인해서 누가 큰 피해를 입었다 했지? 훈구, 사림. 사림, 훈구. 누굴까? 사림이죠. 그쵸? 훈구파도 큰 피해를 입긴 입었지만 대다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사림이었죠. 자, 이 사림은요,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결이 뭘까? 뭐였지? 그렇지. 제자를 길러내는, 지금으로 치면 학교, 뭐죠? 서원과 마을의 질서를 유지시킨 향약이었지. 자, 서원과 향약 덕분에 사림은 또다시 힘을 길러서 중앙에 진출할 수 있었고 조선 정치를 이끄는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조금씩 생겨. 뭘까? 그전까지는 훈구와 사림 간의 대결이었다면 이제는 사림파 사이의 차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림파는요, 워낙에 학문을 깊이 파고들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고자 했던 사람들인지라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굽히려 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후로 이 조선 조정에는 논쟁거리가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큰 논쟁거리가 생길 때마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한 목소리를 내면서 팀을 먹어서 자, 자연스럽게 분당을 이루게 된 겁니다. 즉, 분당이란 정치에 대한 생각과 학문의 방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친 집단을 뜻한다. 분당,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한 이 분당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시작은요, 너희들 들어봤을런지 모르겠는데 이조전랑이라는 벼슬 자리를 두고 갈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김효원과 심의겸이라는 사람이요, 이조전랑이라는 벼슬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게 되는데 평소 생각이 비슷했던 이를 지지하게 된 거거든요. 이로 인해 사림이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된 겁니다. 자, 동쪽 서쪽. 동쪽 서쪽에 살아서 동인과 서인이야. 자, 동인과 서인은요, 나라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대립하며 엎치락뒤치락 힘을 겨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동인은 서인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다시 두 무리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서인에게 조금은 강경한, 강한 입장을 취한 이들이 북인, 온건한 입장, 조금은 부드러운 입장을 보인 사람들이 남인이 된 거죠. 자, 어때? 동서남북 다 나왔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이 선조 이후의 광해군 때는 북인이 권력을 잡고 있었거든. 집권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번 주에 배우겠네요.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그를 지지하던 북인 세력들이 몰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조선에는 두 분당이 살아남았어. 뭐지? 동인은 없죠. 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진 거기 때문에 동인은 사라진 거고 북인이 몰락했으니까 남인이 남았겠죠? 자, 그러면 남인하고 서인이 남았겠네. 이 남인과 서인은 한동안은 잘 지내요. 균형을 이루면서.
자, 근데 서로 잘 지내던 남인과 서인은 예속 논쟁을 계기로 또 한 판 붙게 됩니다. 정확히는 두 판 붙었죠. 1차 예속 논쟁, 2차 예속 논쟁. 상복을 얼마나 입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두고 이제 남인과 서인이 서로 힘을 겨루게 되는데, 이 예속 논쟁 이후에 또 환국이라는 걸 거쳐요.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서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자, 이 서인은 이 남인과 희빈 장씨에 대한 또 입장을 두고 소론과 노론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동인, 서인, 남인, 북인, 게다가 나중에 소론, 노론, 그리고 또 노론은 나중에 또 시파, 벽파, 이런 식으로 또 입장이 갈라지게 되는데 엄청 복잡하죠. 자, 여기서 각 붕당의 명칭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생각에 따라 그 세력이 나뉘어졌다는 것을 너희들이 더 잘 기억해둬야 돼. 어차피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너희들이 외우기 싫어도 외워야 되거든요. 자, 기억하겠지? 자, 어쨌든 이렇게 형성된 붕당은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각자의 의견과 논리를 내세웠어. 이로 인해서 때로는 북인이, 때로는 남인이, 때로는 서인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권력을 잡으며 서로를 견제하고 정치적인 균형을 이루어 나간 거지. 자, 그 결과 조선의 정치가 전보다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붕당의 성격이 점차 변질되기도 했어요. 상대 붕당을 그전까지는 어느 정도 존중하고 인정해 주었다면 나중에는 상대 붕당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이 싸움에 몰두하기 시작한 겁니다. 권력만을 위한 싸움이 시작된 거지. 그 결과 조선의 정치가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혼란에 휩싸였겠죠. 정치적 균형이 깨져버렸으니까 각각의 붕당은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반대편 붕당을 짓밟고요. 인정하지 않고요. 존중하지 않고요. 그런 게 이제 당연한 풍조가 되어버렸겠지. 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선 임금이 있어. 누굴까? 맞습니다.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 이번 시간에는 수업에 오면 정조를 중심으로 붕당 간의 다툼을 잠재우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자세히 좀 알아볼 거야. 오늘 수업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선생님 설명을 잘 기억하고 수업도 열심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책 잊지 말고 잘 읽으세요. 알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